바다에서 오랜 시간 보관될 경우 보석의 하나인 자수정과 비슷한 강도가 됩니다. 빙과도 주 원료가 물이기 때문에 얼음과 비슷한 강도를 띠는데요. 업소용 냉동고의 온도를 직접 알아보니 영하 20도씨 이하는 기본, 무려 영하 30도씨 이하인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영하 20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더운 여름철에는 손님들이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영하 20도 이하로 더 낮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철일수록 아이스크림 냉동고의 온도를 더 낮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했던 빙과의 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빙과류 제품으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영하 20도씨 이하에서 몇 달씩 보관되는 빙과류 제품들. 그와 비슷한 강도로 만들기 위해 실험은 영하 52도씨에서 24시간 동안 얼린 빙과를 사용했습니다. 자, 실험 시작. 먼저 두 개의 빙과를 서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마치 돌을 부딪히는 듯한 소리. 소리만으로도 빙과가 얼마나 단단한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소리가 무섭네요. 자, 그럼 단단한 빙과는 과연 유리컵을 깰 수 있을까요? 유리컵이요? 야, 먼저 직육면체의 빙과와 얼음물이 담긴 유리컵을 서로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자, 깨주세요. 깨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웬일이야? 진짜 놀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확인해보니 아니 아이스크림이 유리 마치 돌이 부서지듯 조각나는 빙과류. 그러나 빙과는 반 정도가 부서지는 데 그쳤지만 물이 담겨있어 강도가 높은 편이었던 유리컵은 아예 흉치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의 흉기인데요. 그렇다면 둥근 모양의 다른 빙과류 제품은 어떨까요? 깨주세요. 다시 들어있다는 아이스크림이죠. 하나, 둘, 셋. 셋. 아니 망치. 이번에도 역시 유리컵은 엄청난 파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물이랑 얼음이 저렇게 있는데. 처음에 가장 두꺼운 부분인 바닥도 부서뜨릴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제조사나 종류와 상관없이 낮은 온도에 보관했던 빙과는 모두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해 빙과가 어느 정도의 힘에 부서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망치 수준이에요. 먼저 둥근 모양을 가진 빙과류 제품의 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맞겠어요? 서서히 빙과에 힘을 가하기 시작하고 잠시 후 둥근 빙과 제품에 힘이 가더니 아니 늘리기가 아니라 깨져요. 돌처럼 채석장관인데. 결국 부서집니다. 돌덩이네 돌덩이. 와 저럴 수 있죠 어떻게? 야. 빙과가 부서지는 순간까지 가해진 힘은 약 8,000뉴턴. 즉 둥근 빙과류는 무려 약 800kg의 무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800kg. 차한대. 다음은 직육면체 빙과. 측정기에 놓고 다시 힘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채석장이야 채석장. 역시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표면부터 부서지기 시작해 잠시 후 산산조각이 나는 빙과. 빙과가 부서지기까지 가해진 힘은 무려 12,000뉴턴에 달했는데 약 1,20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 웬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치아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금니. 실제로 치아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어금니를 측정기에 놓고 힘을 가한 결과 저 치아는 어디서 협찬해 주신 거죠? 곧 빠라듯 부서지고 마는 치아. 그 순간 가해진 힘은 1,200뉴턴을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치아도 저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된 빙과와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사실. 야 정말 놀랍다. 와. 무려 1톤의 무게도 견디는 빙과. 제작진은 빙과로 못을 박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진짜 해봤네요. 이게 들어가면 놀랍겠는데요. 그에 앞서 주변에 다른 도구로 못 박기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 그렇다면 과연 빙과로는 못을 박을 수 있을까?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게 설마 되나요? 아니 지나가는 얘기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설마 들어갈까요? 나가주세요. 재밌는 실험입니다.
끝까지. 그러고도 안 부서졌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대성공.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으로 보니 못은 눈에 띄게 쑥쑥 들어가는 반면 빙과는 표면의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만 할 뿐 못이 다 박힐 때까지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던 둥근 모양의 빙과로도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이번에도 쑥쑥 들어가는 못. 몇 번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모두 박혔습니다. 쉽게 봤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직육면체 빙과의 경우 표면이 조금씩 깨져나가던 것과 달리 둥근 모양의 빙과는 못을 다 박은 후에도 한두 개의 흠집만 났을 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 이처럼 쇠처럼 단단해진 빙과류를 무턱대고 베어 물었다가 튼튼한 성인의 치아도 부서질 수 있고 정말 조심해야 저래. 녹여 먹어야지 이거. 특히 빙과를 베어 먹을 때 사용하는 앞니는 치아 중 가장 씹는 힘이 약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빙과류 제품에는 빙과의 단단함 때문에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중가 있군요. 중가 있구나. 빙과에 의해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사고를 당하기 가장 쉬운 연령층은 바로 10세 미만의 어린이. 아이고, 저 부러진 거. 유치가 빠지고 연고치로 바뀌는 만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밥을 먹다가 작은 돌 조각만 씹어도 깨질 만큼 이가 약한데요. 유치가 깨지거나 일찍 빠지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임산부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칼슘 부족으로 치아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특히 잇몸의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잘 붓고 염증이 생겨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이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빙과류나 얼음을 먹다 이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줘서 이렇게. 빠진 이를 가지고 30분 이내에 집 걸어가면 다시 심을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이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생리식염수에 담궈가거나 우유에 넣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2시간이 넘으면 위험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가 다 빠지지 않고 잇몸에 걸려있을 때는 원래 위치로 밀어넣고 거즈나 약솜을 문 채로 치과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가 부러진 경우에는 치료 과정이 더 복잡해지며 만약 신경까지 손상된 상태라면 아예 이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딱딱한 빙과류에 의한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빙과류를 고를 때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보관돼 덜 단단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 시원하잖아요, 안에 있는 게. 또 돌처럼 단단해진 빙과에 치아가 부러질 수 있으니 포장을 뜯자마자 베어 먹는 것은 삼가며 되도록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 다 반대야. 우리가 다 든 거야. 아직 유치가 남아있거나 연고치의 뿌리가 성숙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딱딱한 빙과류보다 부드러운 크림형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것도 맛있는데 말이죠.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지만 자칫 부주의하면 당신의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빙가루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또 다른 저희가 뭐 위험 요소 같은 게 있나요? 여러분 일명 쭈쭈바라고 하는 이 튜브형 용기에 담긴 빙가루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물고 장난치면